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중에서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용어들, 이런 것들을 우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컨텐츠, 여러분들하고 알아볼 게 뭐냐면, 일단 데이터베이스 정의,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뭐다,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익히셔야 되는 게 DBMS라는 게 뭐다. DBMS, 데이터베이스는 뭐고 DBMS는 뭐다.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MS의 종류, 어떤 DBMS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요. 그런 것들의 특징, DBMS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BMS에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 용어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DBMS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DBMS라는 거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뭔다라는 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위키피디아에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위키피디아에 나온 용어가 첫 번째, 구조화된 데이터의 모음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보면 구조화된, 그 다음에 데이터의 모음, 이제 세 가지죠. 되게 이제 심플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데이터의 모음인데요. 이 데이터를 갖다 어떻게 되냐면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모은 거예요. 그냥 데이터를 쭉 그냥 쌓아놓기만 한 건 아니고요. 이 데이터를 갖다 내가 어떤 골격을 만드는 거죠. 골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골격 만들어 놓고 요거는 여기 있다. 요거는 여기 있다. 요거는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화된 형태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데이터의 모음을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다른 정의들을 좀 볼까요? 다른 정의를 보면 정보 처리를 위해서 현실의 일부분을 모델링하여 구축한 데이터의 모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예. 자, 여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현실의 일부분을 모델링이라고 하는 걸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델링이라는 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의 주소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의 나이가 있어야 되고 뭐뭐뭐가 있어야 돼 라고 해서 데이터들을 쭉 이렇게 추상화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거가 이렇게 있는데요. 사람을 이런 거로 쫙 나열해가지고 이게 사람이야 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거랑 명백히 다르죠. 다른데 우리가 이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 특성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특성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야 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 얘는 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오브젝트로부터 특정한 특성들을 추출해서 그렇게 추출한 특성들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면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모델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링을 해서요 구축한 데이터의 모음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데이터들을 쭉 쌓아놓으면 되는 거죠. 이게 같은 얘기죠. 이게 구조화됐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또 다른 정의 보면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사용할 목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정보의 집합이다. 통합 관리되는 이제 목적이 여기는 명확하게 나오죠. 사람들이 공유하고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수집한다. 즉 데이터를 왜 쌓는가? 데이터를 쌓는 이유가 뭐냐? 데이터를 쌓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이렇게 사용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표현을 보면요. 논리적으로 연관된 하나 이상의 자료의 모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이상의 자료의 모음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 내용은 구조함으로써 무엇을 했느냐? 검색과 갱신의 효율성을 높인 것. 이걸 갖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데이터베이스는 하나 이상의 자료의 모음인데요. 자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구조화되어 있는 자료예요. 구조화돼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똑같은 형태의 데이터가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쭉 쌓아놓기만 한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검색하거나 아니면 갱신하기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그거 말고도 뭐 밑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정의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데이터베이스. 뭐 데이터라는 게 나오는데 데이터는 수, 영상, 단어 등의 형태로 된 의미 단위. 즉 뭐냐면 01, 01, 01, 01 쭉 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요. 이거는 숫자 10이야 뭐 이렇게 하면 숫자 10이야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걸 데이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된 데이터에 의미를 딱 부여놓고 이 의미에 해당하는 값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기준이 뭐냐면 자 여기는 이제 숫자를 내가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즉 단어 이런 것들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영상을 영상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 문자 아니면 영상 이런 것들의 단위 하나의 의미 단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데이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데이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데이터들을 쭉 쌓아놓은 거예요. 쭉 쌓아놓은 거. 그게 데이터베이스다. 자, 그럼 이제 DBMS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많이들 이제 헷갈려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하면 데이터베이스하고 DBMS하고 헷갈려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오라클, 대표적인 이제 오라클 같은 게 있는데요.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DBMS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얘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뭐 오라클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쓰는 게 MySQL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DBMS라고 부릅니다. DBMS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DBMS는 어떤 기능들을 갖느냐? DBMS는 기본적으로 갖는 게 뭐냐면 데이터 구조를 정의를 할 수 있어야겠죠. 데이터 구조를. 그냥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구조화된 데이터의 모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를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베이스 객체 이런 것들을 생성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들이 가능해야 될 겁니다. 구조를 변경하거나 구조를 없애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이제 쌓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데이터를 쌓는 게 가능해야 되겠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해가지고 내가 구조를 만들었으면 그 구조 안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게 가능하거나 이제 그 데이터를 변경하는 게 가능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왜 쌓았죠? 우리가 뭔가 정보를 찾기 위한 거잖아요. 데이터를 쌓아놓은 게 데이터를 그냥 모아놓으면 뭔가 의미 있는 뭐가 되겠지라고 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아놓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쌓은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찾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검색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뭐 아무나 이 데이터베이스에 막 접근을 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아무나 접근하면 보안이 깨지잖아요. 이 데이터는 A라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접근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데이터가 자 이게 뭐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해도 깨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백업 같은 것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변경된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깅이라고 해서 로그도 좀 남겨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 관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능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아니면 백업, 리스토어 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DBMS는요 스트럭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검색을 해오거나 아니면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일반적으로 갖게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를 좀 알아볼게요. 뭐 크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관계형 DBMS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관계형 DBMS라는 건 뭐냐면 이제 키 밸류 관계로 해서 데이터를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요. 이 키 값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서로 유지시키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관계라는 걸 맺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키 값을 갖는 게 있고요. 이 키 값에 대한
밸류 값들이 있을 겁니다. 밸류는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이 있겠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고요. 요 키는 요 전체 데이터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키 값하고 밸류 값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뭐가 있을 거냐면 또 다른 식으로 키 밸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랑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여기 있는 요 레코드를 참조한다고 요 키 값을 이렇게 같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료와 자료 간의 어떤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차원 형태로 된 테이블 저장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저장되고요. 자료 간의 관계는 키를 이용해서 자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관계형 DBMS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오라클이라든지 MS SQL, MySQL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RDBMS라고 하는 여기 속해요. 그 다음에 이제 RDBMS에서 내가 데이터를 스트럭처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를 인서트하거나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오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DBMS하고 나하고 뭘 해야 되냐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언어가 필요하겠죠. 어떤 언어로 가지고 내가 얘한테 요청하고 그걸 갖다가 얻어올 거냐. 뭐 DBMS마다 각자의 언어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각자의 언어를 갖게 되면 너무 이제 많은 DBMS들이 생기면 너무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표준을 좀 만들었어요. 표준을 만들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표준을 만들어 놓고 이 표준을 지켜서 이렇게 요청하면 이런 데이터를 줘라고 이렇게 미리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관계형 DBMS는 대부분 다 SQL이라고 하는 얘를 갖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도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SQLite라고 하는 모바일에서, 인베디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엔진입니다. SQLite는요, 좀 다른 DBMS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DBMS다라고는 별도의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는데요. SQLite는 별도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앱의 프로세스에서 그냥 파일을 저장하고 읽는 것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배포되는 그런 이제 그 라이브러리예요. 이제 이 SQLite라고 하는 이런 엔진이 현재 안드로이드는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얘가 테이블하고 테이블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값들을 뭐로 하냐면 키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대부분 다 뭐를 갖고 있냐면 키라는 것과 여기 이제 키에 해당한 밸류를 이렇게 갖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갖고 있는 테이블이라는 것들이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만들어진 이러한 2차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관계형 DBMS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RDBMS라고 불러요. 자,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뭐 랭귀지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붙고 뭐 다양한 곳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는 말이 붙죠.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DBMS라는 게 있는데요. 객체 지향 DBMS인데 이 객체 지향 DBMS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프로그램 하다가 막 뭘 하다가 이제 객체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DBMS에 그냥 통째로 그냥 다 저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을 때 어떻게 하면 통째로 읽어가지고 객체를 그냥 딱 만들어 버려요. 그냥 객체를 저장했다 객체 자체를 읽어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DBMS,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객체 지향 DBMS라고 해요. 90년대 말에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이제 DBMS 부분이 아니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가 유행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도 DBMS를 객체 지향을 도입해서 하자라는 게 그 붐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많이 이 연구들이 됐었는데 실제로 RDBMS에 비해서 성능이 매우 떨어집니다. 검색 성능이.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일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RDBMS하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객체 지향 DBMS 말고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RDBMS의 변형인데요. No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NoSQL.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oSQL은 뭐 카산드라라든지 아니면 몽고DB라든지 HBase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NoSQL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NoSQL. NoSQL은요, RDBMS의 변형인데요. RDBMS가 너무 제약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 모델을 갖다가 강하게 지키도록 하는. 즉 뭐냐면 필드를 딱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필드에 해당하는 값들을 이렇게 저장하기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려고 하면 반드시 스트럭처에 정의되어 있어야지만 추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약사항들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확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이런 것들을 유동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옛날에는 ABC라는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로그를 쌓는데. 그런데 나중에 좀 지나 보니까 DEF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트럭처 자체를 이렇게 바꿔버려야 돼요.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DEF를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테이블 스트럭처가 원래 ABC라는 거 딱 짜여져 있다가 DEF로 딱 바뀌니까 구조가 확 확장돼야 되는 거죠. 구조 확장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으면 그만큼 더 오버헤드가 커지는 거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 이거 저장할 때 그냥 ABC로 A는 10, B는 20, C는 30, 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다음에 저장할 때는 여기다가 A, B, C, 그 다음에 D는 얼마, E는 얼마, F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냥 이통째로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을 쓰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약사항을 갖다가 좀 덜 적용하도록 하는 이런 모델을 만든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뭐라고 하냐면 NoSQL DBMS라고 부릅니다. 환경 데이터베이스는 ACID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공하는데요. 일반적으로 ACID를 제공하지 않는 비관계형.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분산 데이터베이스. 즉 분산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한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서버에 모을 거고요. 미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서버에 모을 거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산해서 하고요. 내가 만약에 검색을 할 땐 여기서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찾은 애를 넘겨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만 찾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건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산 데이터베이스들의 의미로서 NoSQL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관련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많이 유행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이죠. 그래서 HBase, 카산드라, 뭐 몽고DB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구조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여기 이제 NoSQL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느슨하게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RDBMS는 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명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키.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다 쌓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일부 정보가 여기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고 얘가 검색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RDBMS 같은 경우 여기 딱 요청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가 키 값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릴레이션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를 얻어오면 끝나요. 근데 내가 저장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각각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를 리드하거나 라이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NoSQL하고 RDBMS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DBMS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으니까요. 종류까지는 좀 알아봤고요. 뭐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는 용어들 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뭐 첫 번째 나오는 용어는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용어예요. 트랜잭션. 트랜잭션이라는 용어는요, all or nothing이라고 하는 말로서 잘 표현이 되는데요. 어떤 연산을 끊을 수 없는, 중간에 끊을 수 없는, 내가 적용을 전체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만 할 수 있는 이런 논리적 연산의 하나의 단위예요. 논리적 단위. 연산, 데이터베이스 연산의 하나의 이제 논리적 단위고요.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성을 갖는데 그 트랜잭션의 특성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CID라고 불러요. ACID. 그래서 이제 ACID의 A는 뭐냐면 원자성, 아토믹이라고 부르는데요. 뭐냐면 얘는 all or nothing. 즉 내가 어떤 연산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진행되고 여기부터 진행이 안 됐어. 이런 거 안 돼요. 내가 트랜잭션을 딱 만들었으면 이 전체가 적용이 되거나 하나도 적용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은 깨질 수 없다. 연산은 깨질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아토믹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중간까지만 실행되는 건 없고요. 전체가 다 실행되거나 하나도 실행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연산은.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을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는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건데요.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필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필드에 여기 제약 조건을 걸었어요. 제약 조건을. 제약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값은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아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라고 불러요. 또는 이 값은 널이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제약 조건이라고 부르거든요. 또는 뭐 얘는 값이 다른 애랑 겹치면 안 돼요. 유니크. 뭐 이런 것들을 갖는 게 이제 제약 조건인데 이런 제약 조건을 딱 걸어놨어요. 걸어놨으면 이 제약 조건이 걸려 있는 필드는 모두 이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어떤 건 만족하고 어떤 건 만족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완료됐을 때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컨시스턴시라고 해서 C. 그 다음에 I라는 건 isolate라고 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연산을 내가 이렇게 해서 all or nothing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딱 진행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결과를 딱 빼서 볼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다 진행을 하고 그 결과가 반영됐을 때 그 결과를 볼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뭐냐면 isolate, 연산 중간에 끊을 수 없다. 연산은 중간 단계의 데이터를 볼 수 없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ura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작업을 해서 여기 딱 저장을 해놨어요. 저장을 한 거는 이건 영구적으로 보존이 돼야 된다. 영구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 이걸 갖다가 이제 D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ACID는 트랜잭션의 기본 속성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CRUD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CRUD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자, read, create, read, update, delete. 데이터를 내가 생성하거나 보통 이제 insert라는 용어를 쓰죠. 그 다음에 read, query라는 용어를 써요. 그 다음에 update, 그다음에 delete, 삭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기본 연산을 우리가 CRUD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한 용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relation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relation은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튜플의 집합이다.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여기 동일한 구조라고 하는데 튜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저장할 건데요. A, B, C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면 이게 이제 순서예요. 이거하고 A, C, B는 다른 겁니다. 이거 순서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모음, 이거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튜플이라고 불러요. 튜플. 근데 이 튜플이 A는 이름이 저장될 거야. 스트링으로. B는 나이가 저장될 거야. 인티저로. 뭐 이렇게 가지고 구조가 딱 정해져 있는 똑같은 구조를 갖는 튜플들을 쫙 묶어 놓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릴레이션. 자, 여기 이렇게 나오죠. 요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튜플이라고 불러요. 자, 릴레이션에 여기 있는 요런 것들을 요 하나하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어트리뷰트라고 해요. 어트리뷰트. 그럼 이 어트리뷰트는 어떤 값을 갖겠죠? 뭐 예를 들면 나이다. 뭐 이렇게 하면 나이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이는 뭐 15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제약 조건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나이 값이 가질 수 있는 이 범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메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어트리뷰트에 내가 얘는 age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거고 얘는 name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고 얘는 person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이름들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얘는 스트링으로 할 거고 얘는 뭐 인티저로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트리뷰트의 이름, 그 다음에 이런 타입,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스키마. 그 다음에 이 튜플들 집합의 튜플들의 집합, 요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릴레이션 이걸 갖다가 이제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이렇게 명명하고요.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가 몇 개냐, 어트리뷰트가 몇 개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디그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튜플이 몇 개냐, 튜플이 몇 개냐,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카디널리티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테이블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릴레이션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구현할 때는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구현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로우하고 컬럼으로 구조화된 이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들의 모은 것, 이걸 갖다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해요. 테이블은 릴레이션에 해당하고요. 컬럼 또는 필드라고 하는데 얘는 어트리뷰트에 해당하고요. 로우 또는 레코드라고 하는데 튜플에 해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을 정의할 때는요. 반드시 테이블의 이름과 그 다음에 컬럼의 이름, 그 다음에 타입, 뭐 이런 속성들을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라는 게 있는데 키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튜플, 즉 레코드가 있으면요. 이 레코드를 다른 레코드랑 구분할 수 있는,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르다는 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의 모음, 어트리뷰트의 모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키라고 해요. 키. 그래서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구분할 때 사용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과 테이블을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A라는 테이블 안에 B라는 테이블의 키를 얘가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외래키라고 이렇게 불러요. 외래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무결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냐, 그리고 얼마나 안정성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결성이라고 불러요.
무결성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객체 자신이 무결한 거. 객체 자신. 그러니까 테이블에 있으면 여기 이제 A라는 테이블에 있으면 여기 있는 이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고 안정적인지를 나타내는 예, 이걸 뭐라는 객체 무결성이라고 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있는 키 값은 너리면 안 된다. 뭐 키 값은 너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리올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중복될 수 없다. 키 값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객체 무결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를 이렇게 참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B를 이렇게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참조할 때 이 값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값이어야 된다. 여기 들어간 값은 여기 있는 값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참조 무결성이라고 불러요. 참조 무결성. 그래서 뭐 참조 무결성 이런 용어가 있고요. 제약 조건은 예, 무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건으로 어트리뷰트를 선언할 거냐 하는 그 조건을 주는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제약 조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무결성의 종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도메인 무결성, 즉 값의 속성. 예. 값을 도메인 무결성이니까 도메인 앞에서 얘기를 했죠. 어트리뷰트의 값의 범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이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예. 이거를 만족해야 된다. 뭐 이게 이제 도메인 무결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유 무결성이라는 건 뭐냐면 뭐 키값 같은 것들은 다른 애들이 동일한 값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니크라고 해요. 유니크. 예. 유니크니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유일성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널 무결성은 예, 이 값은 널이면 안 돼. 널이면 안 돼. 즉 내가 퍼슨 테이블을 만드는데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이름은 중복될 수도 있죠. 중복될 수 있어요. 근데 없으면 안 되겠죠. 이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 널이면 안 돼. 난 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테이블에 레코드들은 네, 이렇게 레코드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키가 존재해야 된다. 뭐 이런 걸 키 무결성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에서요. 이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쿼리 랭귀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예. 이 쿼리 랭귀지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예.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질의를 보내서요. 예, 질의를 보낼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쿼리 랭귀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예. 질의라는 게 뭐냐면 야, 이러이러한 것을 만족하는 데이터 좀 내놔. 이게 이제 질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랭귀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데이터베이스 랭귀지는 데이터베이스는 구조를 선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인서트, 딜리트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검색하는 걸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구조를 만드는 걸 뭐라고 하면 DDL이라고 해요. DDL. 그 다음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걸 뭐라고 하면 DML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면 DC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랭귀지는 DDL, DML, DCL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내가 얻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좀 내놔봐. 이렇게 질의해가지고 얻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쿼리 랭귀지라고도 부릅니다. 앞에서 얘기한 쿼리 랭귀지. 일반적으로 SQL이 많이 사용되죠. 데이터베이스 랭귀지로. SQL이라고 하는 건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의 약자고요. RDBMS에서 데이터를 뽑아온 데 사용하는 랭귀지입니다. 랭귀지. 예, 표준화된 예, 대화식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SQL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뷰, 인덱스, 스토어드 프로시저, 트리거, 커서 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뷰라고 하는 거는요. 테이블하고 테이블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제 가상 테이블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테이블은 이 테이블하고 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테이블은요. 영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내가 어떤 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테이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뷰라고 합니다.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을.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검색할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이가 뭐 20살보다 크고 30살보다 작은 사람을 딱 찾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검색을 하면 여기부터 쭉 끝까지 다 검색을 해서 레코드를 뽑아와야 되는 거죠. 이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가지고서 나이 순으로 소팅 같은 걸 해놓는 거죠. 이렇게 소팅 같은 거. 그렇게 소팅한 거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처리들을 해주는 거죠. 이런 소팅 같은 걸 할 때 만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 속도라든지 이런 속도를 높이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어드 프로시저라고 하는 거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연산.
함수에서 하듯이 그런 함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내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스토어드 프로시저라고 하고요. 트리거는요, 제약 조건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트리거라고 하는 거는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전에 또는 사후에 추가적인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 트리거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자, 여기서 사용자가 삭제됐어요. 사용자가. 여기 사용자 테이블인데 사용자가 삭제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쓴 글도 전부 다 여기서 삭제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용자가 삭제된 후에 그 사용자 아이디를 갖고 있는 글도 삭제해.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트리거라고 해요. 트리거. 제약 조건하고 좀 다릅니다. 제약 조건은 값을 내가 여기다가 넣을 때 체크를 하는 거고요. 트리거 같은 경우에 여기다 값을 넣거나 뺄 때 다른 것과 연동해가지고 뭔가 처리하기 위한 쿼리를 날릴 수 있게 하는 걸 우리가 트리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커서는 내가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는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이 테이블을 참조해야 되잖아요. 뷰라든지 아니면 테이블을 참조해야 되는데 이 뷰나 테이블을 참조하려면 이거 참조하는 객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참조하는 객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커서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구조화된 데이터의 모음이다. 그 다음에 DBMS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종류를 알아봤죠. 그래서 RDBMS라는 거하고 객체 해당 DBMS, 그 다음에 NoSQL이라고 하는 DBMS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튜플들의 모음. 보통 우리가 DBMS에서는 테이블이라고 부르죠. 테이블이라는 거 안에 이제 레코드 또는 컬럼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봤습니다.